2023년에 31살이 되어버린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재작년에 이혼하고 그 이후로 돌싱녀가 되어버린 채로 혼자 살고 있네요.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 멍청하고 무능력한 남편과 자기 아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욕심 많고 교활한 시어머니 사이에서 실컷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해요. 늦은 결심이지만 정신 차려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승승장구 일이 잘 풀려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한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인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바람에 새벽까지 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늦게나마 그 인간들이 저에게 지은 죄에 대한 벌이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로서 적절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만족합니다. 어릴 적부터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저가 고교 시절까지 식당을 운영했고 중학생 시절에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식당에서 도와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방 일을 하다 보니 본격적인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호텔 조리학과를 전공하기로 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호텔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해보니 월급은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미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2년가량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꿈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유명한 요리사들처럼 되는 것이 이상이어서 그 시절에는 잠도 잘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어요. 남편은 제보다 3살 많았지만 젊은 나이에 한 결혼이라서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식당을 오픈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었죠. 일단 집 마련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난 어느 날 우연히도 저는 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고 TV에 출연하며 다양한 인터넷 기사와 잡지에 실렸고 촬영도 하게 되면서 나름의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요리사로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젊은 여자 요리사라는 타이틀에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순식간에 관심을 받았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일부러 있었으며 공중파 TV에 몇 번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뜻은 상당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하며 단조로운 삶을 살았는데 유명세를 얻게 된 후에는 정신이 없이 바쁘게 지내며 새로운 일들이 제게 펼쳐졌습니다. 능력에 비해 많은 기회가 찾아왔고 당연히 수입도 늘었으며 주변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 저는 제 능력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저를 광고 간판 정도로 이용했을 뿐이었지만 저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살았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제 가게를 한번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모은 돈이 부족했고 아직은 회사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제안들을 거절하며 직장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시부모님이 저를 불러내세요. 투자 제안이 있으신가요? 결혼할 때에도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신부집을 찾아드리거나 결혼식 때도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신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다 가져가실 만큼이었어요. 다행히도 친정에서는 혼수를 보태주겠다며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지만 시댁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셔서 부모님이 주신 2천만 원을 돌려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결혼 승낙받으러 시어머니께 인사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결혼은 너희들의 자유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단지 내 노후를 책임질 필요는 없는데 서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말아야지라고 하시더라도 그 말에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했고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빼앗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땡전한 분이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부모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하나도 지원 안 해주실 수가 있느냐면서 서운해 하셨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은 집도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가에 살고 있고 아버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닐 만큼 생활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왠지 시부모의 도움을 받았다가는 결혼 생활 내내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도 전세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 후 혼수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모았고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시댁에서는 집들이 때 한 번만 우리 신혼집을 찾아주셨는데 그 후로 한 번도 찾아오시려는 생각이 없었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 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나 자녀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난 후 갑자기 TV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시댁으로 호출하신 날이 있었어요. 이번 주말이 바빠서 그랬나 봐요. 모처럼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셨죠. 제 며느리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동안 한 번도 밥 함께 먹자고 먼저 부르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 유명해지니까 시부모님도 좋아하셔서 부르시는 줄 알았었어요. 그냥 밥 먹자고 오라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어머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우리가 이번에 도넛과 디저트 가게를 열 생각이 있는데 내 이름을 걸고 같이 참여해볼 생각 있니?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유명해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야. 너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오는지 모를지도 몰라. 시부모님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고 그때마다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왜 갑자기 디저트 사업을 하려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도넛이나 예쁜 디저트를 만들어 파는 카페가 유행인 것 같다며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가게 창업 자금도 시부모님이 전부 준비하실 거고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매장 홍보도 하는 바지사장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10% 지분을 주겠다고 하시니 한번 내 이름을 걸고 제대로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직장인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내게 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시부모님은 우리의 능력을 잘 몰라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확실히 보니 우리가 어리지만 잘 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만일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결국은 월급쟁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지만 주변에서 다들 저를 칭찬해주면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업 자금까지 시부모님이 전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돈을 지금까지 제게 주신다고 했어요. 당시에 제 주위에서는 많은 선배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가게를 차렸다가 몇 년 못 가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것이 큰 기회로 여겨졌었죠.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다는 결정이 나에게 어려운 문제인지도 고민해 보았지만 결국 제 돈이 아니라는 점과 시부모께서 전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능력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부모의 조건은 자신들이 돈만을 제공하고 매장 운영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의 10%를 제가 가지고 나머지 90%는 시부모님이 그런 계약을 갖고 있었어요. 대신 제보다 한 살 많은 신우라는 분이 있지만요. 시부모님은 신우를 매장의 매니저이자 격리 조치로 앉히겠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이 창업 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게는 너무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사무직을 하고 계셨는데 시부모님의 설명을 듣자마자 이런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얻기 어려울 거라며
제가 분명 사업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실제로 시부모님은 엄청난 투자를 해주셨어요. 시외에 커다란 주차장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얻어서 전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디저트 카페로 개조한 후 내부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매우 많은 돈이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사업자로 등록할 때 시어머니와 신우명 그리고 제 이름이 함께 공동으로 등록되었는데 비록 10%의 지분이지만 제 가게가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가족이 나를 응원해준다는 생각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제로 기본 월급도 최저시급을 받는 돈밖에 없었어요. 수익의 10%를 제가 갖기로 한 데서 벌면 벌을 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무작정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쟤를 알아보고 방문해준 손님들 덕분인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예쁜 디저트 카페였습니다. 손님이 많이 몰렸는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게는 사람으로 미어터졌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했고 처음 오픈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는 한 달에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가게 매출은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오가며 주말에는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끼니도 거르고 일을 할 정도로 바빴지만 개업 후 한 달이 지난 뒤 매니저이자 가게 운영을 맡고 있는 신우에게 매출 결산을 받아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상대했지만 이때가 넘는 매출에 비해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았어요. 월세나 인건비는 물론 재료비마저 상당했습니다. 이것저것 제하고 보니 남는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한 달 기본급은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계약에 따르면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순이익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150만 원의 기본급 외에 지분에 의한 200만 원의 이익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직장 다닐 때와 비교하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첫 월급으로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일에 익숙해지면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부분을 더 많이 줄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기본급 외 떨어지는 배당은 전혀 없다는 신호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이 투자하신 비용은 다 회수하셔야 해요. 이익금 배당은 그 이후에 해드릴 거고 그 전까지는 빨리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돈부터 갚으셔야 해요. 시부모님이 가게를 오픈할 때 투자했던 돈을 전부 갚은 뒤에야 제가 10%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말이었고 저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항의했지만 이미 제가 사인한 계약서에 투자금 회수 조항으로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욕심에 덜컥 사인부터 해버린 제가 바보 같았죠. 하지만 저는 남도 출신이 아니고 시댁 사람들은 언제나 제게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대하시는데 설마 이런 방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야 하는 투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니 매장을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총 5억 5천만 원이 들었고 주방기기나 매장 초기 물품을 구매하고 오픈 전 홍보 비용 등 기타 경비로 사용된 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시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돈이 7억 원을 넘는데 이를 모두 갚으려면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생략합니다. 계약 내용을 이해한 뒤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신우는 애초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었고 나를 감시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시부모님이 심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진짜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게 첫 달에 2천만 원을 한 번에 갚았으니 앞으로 매출을 더 올려서 한 달에 3천, 4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면 빠르게 시부모님의 돈을 다 갚고 충분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픈 첫 달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면 아마 제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이미 세상에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 손에 돈이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매출은 조금씩 줄었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그 이후로도 약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건 기본급 150만 원뿐이었고 제대로 쉬는 날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장 오픈부터 마감까지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내 계산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버는 돈으로 시부모님 돈을 갚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더라고요. 4년에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번 돈 전부를 들여야 하는데 그 이후로도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급 150만 원의 10% 보너스는 처음에는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 이 매장에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생각해봐도 제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400만 원뿐이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투자 비용을 모두 갚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었죠. 몇 달 동안 그렇게 일만 하다가 결국 어느 날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회복실에 누워서 수액을 맞으며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때도 한 달에 겨우 하루 정도만 쉴 수 있었고 매출이 줄어들어서 압박을 받고 밤늦게까지 신제품을 개발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와서 며느리가 쓰러졌다고 하니까 걱정하셔서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아침에 출근할 수 있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 아니면 내일 누가 장사 준비해라고 했더라고 말했어요. 그 전까지는 애써 속이고 있던 것을 부정하며 열심히 할 때 시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챙겨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부품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니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하루 휴식과 오픈인 건 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근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마감하고 뒷정리와 청소까지 다 했었어요. 목 다 하고 나서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자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잖아. 사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돈 벌기도 전에 놀 생각부터 아는 거야? 나는 너 나이 때 몇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했어 라고 하시면서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듯 혹은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남편조차도 이 상황에서는 시대편이었고 시부모님이 저를 믿고 수억을 투자해줬는데 반년 만에 힘들다고 투덜대면 제가 성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네요. 성공이고 뭐고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되겠죠.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하루에 14시간 이상 개처럼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가족들과 함께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사장이건 뭐건 더 이상 이 일을 하기 싫다고 하니 그만두고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할 테니 당장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죠. 부모님 앞에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표정이 차가워지더군요. 계약서에 따르면 가게 투자금을 자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게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그만둬서 떠나려면 초기 투자금인 7억의 10%에 해당하는 7천만 원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인해 제 통장에는 그 정도 돈이 있었지만 매장 오픈 전부터 힘들게 일을 해왔고 오픈 이후에도 쉬는 날이 없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7천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아서 남편에게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가족끼리 피해가 나지 않았냐고 하니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야. 계약서에 좋다고 사인한 건 당신이잖아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감정이 가라앉아 버린 제 이성 때문에 더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에 저는 친정 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사정을 듣고 나를 데리고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한 불공정 조항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계약금 회수를 요구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께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내니 시부모님은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엔 가게 갈비찜을 사주는데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 보상금도 많이 깎아주셔서 7억 원이 필요했어요. 원래는 더 많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너가 이룰 수 없다면 어떡해? 내가 신뢰하고 투자하는데 어떡해? 그랬다가 이제는 요구한 10%도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칼만 안 들었더니 아예 강도가 따로 없었네요.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제게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남편 또한 만약 그만두고 싶다면 마지막 결산은 분명하게 하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전혀 저를 보호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이런 인물과 계속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도 평생 시댁에 이용당할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와 소송하는 김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다행 중 한 가지는 남편이 제가 이혼을 언급하자마자 기다려는 듯이 합의하며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자 부모님께서는 2차례 합의를 제안해왔고 처음에는 지분율을 20%로 늘려주고 기본급을 2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까지 하는 상황에 그 집안 식구들과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연락이 와서 7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하니 3,500만 원에 합의하고 모든 것을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차라리 그 3,5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당신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손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자기들도 재판에서 승산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던지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10%의 지분을 포기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20대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니 정말 사람이 무섭고 돈이 너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시부모의 가게는 저 대신 다른 사람이 주방을 책임지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친정부모님 돈을 조금 빌려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개업했고 지금까지 영업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차려줬던 3층짜리 커다란 많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단골인 손님들이 시부모 카페에 올라가는 일이 참 많았지만 제가 그만둔 이후는 대략적으로 일용제 분량이 되는 잠깐의 수치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날의 내 상황에서 살아가며 중요한 일을 챙기고 만다 가정에서 기뻐할 만한 점은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러브콜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평범하게 경험해봤을 뿐인데 새롭게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어서 요즘은 너무나도 지루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가짐과 인내심을 응원하여 손길을 쉽게 끊지 말고 진심으로 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처 관광지를 통해 일가족이라면 아쉬워하지 않고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요즘은 주말도 한가한데 맛도 없고 불친절한 리뷰가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조만간 문을 닫고 망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깨달은 것인데 시부모가 돈이 정말 많아서 수억 원이나 되는 카페 창업 자금을 대주신 게 아니라 월세 받던 오피스텔을 팔고 시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크게 받은 것이었어요. 지금은 원금 회수도 못하고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출을 갚으려면 앞으로 많이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달라며 이렇게까지 조르던 것이 어이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워요. 최근에는 있던 직원도 다 내보내고 있어요. 신호는 물론 시부모까지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앞길이 안 봐도 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운이 좋게도 멀쩡하게 탈출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고 저는 앞으로 잘 모르는 계약서에 절대 도장 찍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눈뜨고 코 베어 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를 등쳐 먹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조만간 쫄딱 망하고 살던 집까지 빨간 딱지 붙여 경매에 나올 텐데 이제는 이혼하고 남남이지만 시부모님 앞날이 걱정되네요. 워낙 교활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시니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사기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음 내용을 올바른 문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니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